달리는 우리 주변의 소녀들이 배움과 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사라져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두가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가 단지 여성에 대한 또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각자의 자기다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제가 바라는 사회예요. 그게 뭐 젠더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 이런 거에 구애를 덜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도권 교육에서 특히 초중고 교육에서 이런 여성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페미니즘 교육은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잘 실행되기까지 과정이 정말 지난하겠구나, 혹은 어떤 컨텐츠를 어떤 텍스트로 어떻게 할지 좀 사회적 논의가 있고 우리가 합의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약간 학문적인 개념과 그 안에 일상생활적 정치적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학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페미니즘 교사가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 체육, 생활, 과정 어떤 선생의 교실에 들어가더라도 자꾸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식의 변화가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좀 안착할 수 있는 변화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하나의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인데 공교육 제도화 안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됐을 때 이게 몇 학점짜리 내신 과목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지만 비단 그냥 성평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색깔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라도 페미니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여성 임원 비율도 우리나라 몇 프로죠? 한 2.7%, 50대 그룹에. 그 다음에 등기 임원 1.6%. 근데 외국 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죠. 이렇게 그 윗자리에 여성이 없는데 어떻게 여성이 조직에서 일을 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많은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언니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서로 도와가고 연대할 수 있는 언니들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거쳐야 하는 장애물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 위기는 굉장히 아이의 생애 주기랑 굉장히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아휴직 제도도 사실은 그 공공 분야랄지 교사랄지 대기업에서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95%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아직도 명확하게 펼쳐지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더라도 제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의 어떠한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회사는 대부분 대표나 운영자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 인해서 고용을 당했던 여자분들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시기가 바뀌고 또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더 이상 한 번 들어간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잡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세팅하려다 보면 결국 이 회사 다음에 또 다른 회사를 찾는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이 회사에서 기회를 못 찾으면 그 다음 회사를 찾기도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개인 스스로도 본인의 커리어를 설계를 하면서 직장이 아니라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랄까, 방향성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뭐냐면 수많은 직업이 증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창업가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고 좋아하고 심지어 잘하기도 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면 그건 여러분이 진짜 해볼 만한 일인 거죠. 이 시대에 사는 아빠들이 다 모던파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시대에 적합하게 이 시대가 요구한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잘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던파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답게, 우리 가족답게 우리 가족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각각 영화 그리고 뭐 대중매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그 미디어가 바라보는 여성들은 왜 이렇게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지 뭐 각자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조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백델 테스트라고 하는 표현 그 얘기 많이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게 뭐냐면 이름을 가지고 있는 2명 이상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남자와 관련된 대화와 다른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어떤 기준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그렇게 좀 흥행을 거둔 작품 중에서 이 백델 테스트를 통과한 작품이 2편밖에 없습니다. 이제 많은 영화인들이 그래도 여성 감독 그리고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 좀 눈을 돌려야겠다라고 조금씩 좀 인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국 역시도 계속해서 좀 의식적으로 그러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지 좀 여성이 보기 불편한 프로그램이라거나 아니면은 페미니즘적으로 좀 비판의 여지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관성적으로 제작을 해내고 있고 특히 TV 콘텐츠를 좀 민감하게 보는 여성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TV 앞을 떠나는데 아직까지 방송사들만 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만드느냐, 어디서 돈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저희가 그래도 어떤 수준까지는 감수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잘 다룬다고 얘기를 듣는 게 저희는 내부에서 그런 여러 다양한 약자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그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참여해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불편한 부분들을 잡아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루틴 팩트는 아주 작지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임팩트 커리어 W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동지로 모실 생각입니다. 저희처럼 일하는 체인지 메이커 조직들, 소셜 벤처, 영리 기업들, 사회적 기업들이 20개 이상이 모여서 모두가 일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이 임팩트 커리어 W의 목표이고요.